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정말 심심찮게 마약 사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졌던 이 마약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걸까요? 오늘은 관련 이야기를 마약 없는 부산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신 최창욱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마약 없는 부산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애쓰고 계신 분이에요? 예. 저는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 최창욱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약 없는 부산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처럼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나 또 마약에 한번 모르고 초범인 경우,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마약류의 폐해와 또 이런 부분을 갖다 미리 예방하는 교육에 학교, 또 기업체, 또 중독자들 찾아서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어떤 게 있어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건데요. 해운대 이마트 교차로에서 마약이 아마 알고 보니까 마약 두 종류를 주사를 통해서 중독된 사람이 외제 승용차를 몰고 사거리를 지나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00몇 킬로 달려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서너 개를 부숴가지고 아마 큰 대형사고 인명피해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마약 사건으로는 아마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이 사실은 마약의 사실은 우리 전국에서 1등이었습니다. 마약 유통되고 하는 부분에서. 아, 전국 1등이었어요. 예, 부산이 1등이었습니다. 2000년대 넘어서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부산 지역에만 하지 않고 요즘은 서울, 경기 이렇게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1위 5명을 한국 이제 뺏기고 이제 인천이 1등으로 이제 등극했습니다. 뺏겼다는 표현을 쓰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지금은 인천, 경기, 서울 쪽이 더 마약 사범이 사실 많습니다.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조직폭력배 등 2명이 극적으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투약 흔적을 숨기려고 마약 주사기들을 바다에 버렸는데 이 주사기들이 낚시꾼의 바늘에 걸려 올라와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말 일상화가 심각하긴 한가 봐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오는 분들이 대부분 소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직폭력배나 이런 분들로 예상되는 분들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몇 년 전부터는 들어오는 직업군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소위 말해서 조직폭력배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가정주부, 그 다음에 회사원 또는 전문직에 있는 분, 그만큼 이제는 연령이 좀 다양해지고 직업군도 다양해졌다.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마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사면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나요? 거래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장소 중에서 보면은 코인 락카, 물품 보관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이용한다고도 되어 있고요. 또 어느 같은 경우에는 은행 ATM기라든지 그 옆에 틈 나는데 거기 놔두고 갈 테니까 찾아가라는 데서 ATM 기기 옆이요? 와. 그렇게 하여튼 대담합니다. 생각보다 남이 과연 여기에다 마약을 놔두고 갈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담한 기계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고요. 소위 말해서 텔레비전에서 던지기 수법이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비밀 대화방에서 내가 어디 놔둘 테니까 내가 입금 확인하고 나면 거기 보낼 테니까 자기들이 가져가라 라는 식으로 이제 던지기 수법에서 흔하게 놔두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방법으로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니면은 요즘 우리나라처럼 중고 사이트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서 수면제나 몸짱 약을 했을 경우에는 비밀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들 합니다.
예전에 영화 보면 뭔가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 것처럼 뭐 조폭들이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그런가요? 예전에는 이제 아름아름으로 해서 오프라인 상으로 해서 뭐 조직 폭력 이런 적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텔레그램 같은 그 비밀 대화방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크웹,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다크웹을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서 대부분 하게 되고요. 돈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주고받는데 한 30%는 차명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가상화폐를 이용합니다. 비트코인 이런. 예, 70% 정도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전혀 현적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그 나비약이라고 있습니다. 나비약이요? 나비처럼 돼 있는 모양의 약인데 그게 아마 다이어트 약물로 법적으로 허가가 돼 있는 약이거든요. 아, 근데 약간 그게 식욕 감퇴 이런 식욕 감퇴인데 건가 봐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살이 아주 많이 찌신 분들이 위절제 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극약 처방이거든요. 근데 아까 금방 말씀 나비약 하는 그런 약도 사실은 7일 이상은 복용해서는 안 되는 극약 처방 중에 하나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이어트 약으로 비보험으로 되는 걸 해서 그래서 아마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그 약을 비보험으로 처방을 받아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불법 저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를 팔려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 업로드하는 자체도 마약 사범이 되고요. 그것을 구매 의사를 밝혀도 마약 사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마약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의사를 밝히는 과정이 사이버 경찰대에 잡히게 되면 검거되면 마약 사범으로 데키게 돼 있습니다. 중증 비만 환자들에게만 단기 처방되는 마약류의 식욕 억제제를 SNS를 통해 사고판 1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예전에 가끔 네. 비닐하우스 안에서 네네. 어르신들이 약간 양귀비 키우거나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만들거나 키우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그 6, 70대 마약 사범이 꽤 많습니다. 알고도 했는지 모르고도 했는지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만으로도 마약 사범이 되거든요. 요즘은 마약 사범을 찾아내는 양귀비를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는 드론이 결정적으로 다 합니다. 드론을 띄워서 그걸 쭉 가면 양귀비 꽃이 아주 빨갛고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 드론이 그 지역에 예상되는 지역에 한번 싹 훑으면 대부분 이분이 양귀비를 키우고 있거나 안 키우고 있거나 걸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 옛날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필로폰, 히로뽕. 필로폰이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히로뽕 그러거든요. 그거는 그 외곽 지역에서 예전에는 그 암페타민, 즉 암페타민을 메스 암페타민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냄새가 막 많이 납니다. 초산 냄새 같은 게. 초산 냄새. 예, 우리가 식초 같은 냄새, 그 아주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걸 이제 감추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나 뭐 외곽 지역에 했는데 아마 그 놀랍게도 얼마 전에는 호텔 방에서 아마 필로폰을 제조하다가 아마 발각된 사람이 있는데 그 냄새 안 나도록 그 만드는 공법을 한국인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좋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즘은 생활 가운데서도 주택가 내에서도 필로폰을 만들어도 전혀 냄새가 안 나도록 했답니다. 만약에 잡으러 갔는데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 환각 상태면 어떡해요? 마약에 취해가 있는 분들이 취해 있는 상태는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제정신이 아니고 눈이 조금 풀리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뭐 희죽희죽 웃거나 기분 좋은 상태니까 별 문제는 사실은 안 되는데 더 위험한 거는 마약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남이 저 제지를 할 때 그걸 위해서 이제 반항하는 경우가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보통 애들이 휴대폰에 막 빠져 있을 저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엄마가 휴대폰을 빼들면 애가 내액합니까? 아니면 막 집어 던지거나 방문을 닫거나 아니면 막 나 이러면 나 죽을 거야라고 하는 것처럼 취해 있는 상태는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위험하지만 상대방이 가서 그렇게 위험하게 막 그 취한 상태로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 주변에도 없을 거라고 장담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티가 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딱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표시가 날까요?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경우들이 바깥에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일은 극히 없다고들 대부분 하는데 일단은 평소와 달리 행설수술하거나 과하게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과하게 살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아예 식욕 부진이 있는 친구들이면서 이래 시선을 마주보고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불안, 초조, 그리고 보면 뭐 괭한 듯 이런 데로 오면 되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만나고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 히키코모리처럼 되나 봐요. 예, 히키코모리처럼 방에 들어박혀 있거나 그래서 계속 그래 되는 거죠. 뭐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거겠습니까? 그래도 바깥에 얘가 아프다고 얘기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중독성이 네. 어느 정도로 중독이 되는 건가요? 이게 안 하면 막 화가 난다거나 끊기가 어렵다는 게 어느 정도길래? 그럼 중독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막 사람이 약을 먹으면 막 조폭, 막 폭력적인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각에 있다가 우울해졌다가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사람하고 대면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식욕이 떨어지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마약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약은 친구들, 친지들 통해서 됩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한 사람들이 들어보면 대부분 친구들의 권유나 이런 거에 의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시작한답니다. 아니 이게 안 좋은 건데 어떻게 친구나 가족한테 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는 좋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친구나 친들 중에서 힘들고 뭐 부도가 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었을 때 참 좋은 게 있다. 한번 봐봐. 그러면 그 힘든 걸 잠시나마 정말 잠시나마 잊게 해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는 경우들이 많다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족의 그 위로를 받아야지 약물로 위로 받는데 그게 그런 게 유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마약 중독자들이 많으니까. 지난달 5일 새벽 광주의 한 클럽에 갔다가 귀가하던 20대 남성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저희 클럽 드러그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클럽에서 쓰는 그런 건가 봐요? 예, 요즘 뭐 하도 클럽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성폭행, 성추행이 되는데 이게 아마 지혜집 예전에는 그 이런 환각적 약물을 갖다가 술에 타면은 맛이 이상해서 알았거든요. 지금은 이게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술에 조금만 타도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저기 물뽕이라는 거. 물 플러스 피로뽕이라서 물뽕이라고 들잖아요. 클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남이 따라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음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춤을 추고 프로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그거는 버리고 새 맥주를 또 새 음료를 따서 자기 손으로 직접 딴 걸 마셔야만 안전할 수 있다. 혹시 주변에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으로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경찰이나 검찰에 사실은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친지나 친구들이 가족들에게 이게 치료나 중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마태유역 본부라든지 중독재활센터를 해서 한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신고 안 되게 해서 뭐 검거되고 하는 건 아닐 거니까 뭐 그런 쪽으로 좀 소개시켜 주는 게 맞지.
병원 치료 말고도 또 다른 치료가 있어요? 일단은 병원 치료는 기본이어야 되고 다른 건 사실 없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마약 대체의 날 기념으로 심포지움을 했는데 전문가들 4분의 패널로 나왔는데 결론은 예방교육만 한 게 없다. 비용, 사회적 비용으로서는. 그래서 특히 10대들,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 폐해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범죄자가 중독이 되고 나서 새로 재활하는 것보다는 비용이나 효과적인 면에서는 중요하다. 혹시 마약을 복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인 분들에게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라고 당부드릴 말씀 있으세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보통 우리 보면은 뭐 음주운전도 삼진 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마약은 한 번 일진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 정상적인 사람이 마약을 접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만 친구나 친구, 특히 친지 중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서 참 기분 좋게 하는 게 있으니까 하겠다라고 권유를 할 때 아니요라고 한 번만 하면 다시는 권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한 번 거절당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다시 한번 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얘기할 때 안 돼, 아니요, 노라고 얘기만 하면은 마약으로부터 사라질 수가, 보호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한 번이 아웃되거든요. 일진 아웃, 삼진 아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누구라도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마약 중독자가 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 얘기 들으면서 뉴스에서 마약 사건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느껴졌어요. 네, 그렇지만 네. 저는 무서운 사람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마약 없는 부산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